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링 31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치수 및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설정 방법 설명드리고, 돌출, 회전, 대칭 특징 형상, 고정 데이터 평면, 스레드 우먼, 오타기, 모서리 블렌드, 뷰, 드래프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래프팅을 할 때는 요거 온단면도 요거 그릴 내용도 좀 있으니까 요거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온단면도 도면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드래프팅에서 기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작업 내용은 2D 도면 먼저 해독하고 그 다음 작업 평면 설정해서 이제 작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프팅 도면까지 도면 작업 도면을 확인하는 겁니다.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스케치의 교차 곡선이라는 부분. 스케치를 할 때 뭐 몇 가지를 하고 나서 또 모델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스케치의 교차 곡선이라는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우리가 스케치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의 구멍 명령 이용해가지고 M5에 해당하는 앞나사 탭을 생성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좀 한 두 가지 특징, 한 두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을 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이고, 요 NX 파일, NX 프로그램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도면은 뭐 지지 부품이라고 써있고 본체라고 써있네요. 주강품이라고 돼 있다, 그죠? SC450. 요 도면은 우리가 CAD로 한번 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전에 강의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건 CAD였고, 자, 이 CAD로 완성한 이 도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3D 형상으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정면도고, 요게 이제 4분의 1 단면도 혹은 반단면도라고 부르는 형태고요. 아시겠지만 왼쪽은 이제 외경 쪽이고, 예, 오른쪽은 이제 외내경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왼쪽은 껍데기, 오른쪽은 단면 친 부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내외경 쪽을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단면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도면이고요. 형상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M5라고 하는 구멍은 여기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 반대쪽에는 구멍 M5의 앞나사 탭이 없고요, 한쪽에만 있어요. 여기에 개수가 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의 평면도 보니까 장공이 이렇게 보이네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그리고 평면도 상에서는 여기 수직 수평선 기준으로 이게 요렇게 대칭, 요렇게 대칭이다, 그죠? 요렇게 대칭. 예, 뭐 이런 식의 대칭이네요. 형상.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어떻게 할지 이제 기획을 할 텐데, 우선은 이제 NX 오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단품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 하는 거니까, 그죠? 모델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냥 확인으로 일단은 들어오시고, 자, 평면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모델링 기획을 좀 먼저 하시죠. 우리 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델링을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2D 도면으로 이제 그릴 때는 명령어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뭐 X라인, 라인, C, 뭐 그 다음에 뭐 옵셋을 한다거나 트리밍 한다거나 이런 명령어들이 다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 명령어를 잘 써서 뭘 만드는 겁니까? 그 2D 도면 만드는 거죠. 3D도 마찬가지긴 해요. 3D도 마찬가지긴 한데 3D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명령어만 잘 익힌다고 해서 형상을 빨리 만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령어도 명령어지만, 즉 명령이라는 건 이런 아이콘들의 활용이겠죠. 근데 이거에 더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어떻게 이제 이게 만들어 빚어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도자기를 만든다는 느낌을 좀 저는 갖거든요. 아니면 모래성을 쌓는다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형상이든 뭔가 주물러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정면 형상을 먼저 모델링을 할지, 스케치를 할지, 평면을 먼저 할지, 이제 이런 결정이 좀 필요해요. CAD에서는 그런 거 없었죠. 어떤 기준 잡아가지고 쭉 쌓아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3D 모델링으로 이제 와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내가 기준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명령어들이 많이 달라져요. 자,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이 방법 쓰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중심점 기준으로 이거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중심 기준으로 사각형 하나 그리고 치수로 구속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중심에다가 원을 하나 여기 크게 그릴 겁니다. 하나 바깥쪽에 있는 원. 그러니까 저는 이 껍데기 형상을 이제 스케치로 평면에 있는 형상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모델링 할 겁니다. 스케치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공 쪽이 여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이제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우리 스케치를 또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일단은 여기 XY 평면 기준으로 평면을 잡으면, 여기 점이라 치면 사각형을 먼저 테두리를 그리고 그 중앙에다가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장공을 이렇게 한 개 더 추가할 거예요. 이 장공도 물론 만들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사각형으로 장공을 먼저 만들 거예요.
모서리가 분명히 다 R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도 R 잡혔고 여기 장공 쪽, 즉 슬롯 쪽도 R이 잡혀 있는데 이게 R 잡힌 이런 형상들, 이런 형상들을 굳이 스케치에 하셔도 되고요. 굳이라만 생략 빼겠습니다. 굳이라는 표현은 빼고 스케치에서도 맞고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형상, 즉 3D 모델링을, 그러니까 사각형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돌출로 뽑은 다음에 요 모서리를 R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모서리 블렌드겠죠. 여기 보시는 그 어떤 게 편하냐고 하면 물론 이제 자기 하는 이제 철학이나 습관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스케치상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치수 구속을 준 다음에 이런 끝부분에 뭐 못닥이나 혹은 이게 모서리 블렌드 필렛을 줘버리면 구속이 깨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구속이 깨진다는 말은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을 얘기합니다.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은 치수가 아니죠. 치수 구속이 아닌 이 형상과 형상 사이의 어떤 관계에 주는 이제 구속인데 그런 구속들이 너무 쉽게 깨져요. 깨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주고 깨진다는 소리는 그 우리가 픽스 고정시켜 놨던 어떤 형상들이 약간 틀어진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소리죠. 구속이 깨진다는 소리는. 자, 그러면 그런 걸 피하려면 스케치상에서는 좀 단순하게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형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형상으로 작업을 돌려서 형상에서 작업하시는 게 맞아요. 제 말이 혹시 이해가 되셨죠? 혹시 지금 3D 모델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지금 강의가 이제 이 어셈블리 31강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요거 31강 먼저 듣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1강부터 먼저 들어주십시오. 예, 3D 모델링 강의. 특히나 이제 NX 가지고 이제 이 모델링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1강부터 들으세요. 31강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설명은 다 드릴 건데 물론 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아이콘에 대한 특성이나 왜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1강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1강부터 꼭 들어주시고 어느 정도 1강에서부터 최소한 30강까지는 다 한 번은 다 그리진 못하더라도 띄엄띄엄 보시더라도 1강부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1에서 10강까지는 반드시 한번 해주시고 난 다음에 뒤에서부터는 조금 띄어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델링이 비슷하거나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설명이 또 길었네요. 매번 설명이 길지만 이런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모델링 하겠습니다. 제가 XY 평면 잡아가지고 이 평면에 있는 형상을 그린다 그랬어요. 자, 스케치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면 XY 평면 안쪽에는 요 면 잡아주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XY 평면이 눈앞에 이렇게 나오고 사각형을 중심에서 그린다 그랬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자, 얘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 세 번째 거 중심에서 요걸 쓸 거예요. 요게 이제 점 1, 2, 3으로 돼 있는데 요 1번이 중간에 있는 센터점을 찍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자, 센터점 콩 찍고요. 콩 찍고 가로, 세로가 요렇게 대칭적으로 길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점이 이렇게 뭡니까? 지오메트리 구속이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간점이 요런데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바로 넘기면 안 됩니다. 치수를 일단은 구속을 줘야지 얘가 어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12mm, 56mm, 12, 56입니다. 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세로선, 미안합니다. 가로선이죠. 요거 102고요. 전체. 자, 그 다음에 요거 세로는 전체 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된 거는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스케치 종료를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는 거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한두 개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이런 단조로운 모양에서는 다 완전히 구속돼야 돼요. 한두 개가 남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삐져나간 어떤 선이나 어떤 원호들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교차에서 정지 기능에서 우리가 거기를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한두 개가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형상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원을 그릴 겁니다. 원 들어가셔서 센터점 콩 찍고요. 됐죠? 키우고. 요거는 바깥쪽에 있는 형상이니까 39파이로 주셔야 되겠죠. 요거 39파 형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을 거고. 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요거 39파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39라고 주면 지름으로 들어갑니다. 딱히. 완전히 구속됐고. 그리고 제가 장공까지 요거 먼저 만든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 장공을 만들어내도록 하죠. 자, 장공의 사이즈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62에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각형 그린다 그랬죠. 저도 이거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클릭하고 자, 이거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지 말고요. 그냥 평범한 두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올릴게요. 이상 없고요. 자, 요거 보시면 요 세로선의 센터점이 요 원점 센터하고 같은 선상이 있어야겠죠. 네, 맞습니까? 자, 여기 센터점이 여기 센터하고 같은 선상이 있죠. 수평에.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보면 요거 통일 직선, 요거 곡선상의 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곡선상의 점으로 갈 수가 없는 형상이에요. 여기 선상의 중간점에 얘가 붙는 거니까 우리 중간점이라고 하는 그죠? 지오메트리 가야 됩니다. 선상의 중간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점 콩 찍고 요 선상에 콩 찍어주시면 이 선상의 중간점이 이 센터점하고 같은 선상에 오게 됩니다. 이게 중간점이에요. 됐죠? 자, 이거 일단 이거 닫고요. 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자, 치수를 좀 보는데 치수 해독을 좀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요거를 요렇게 R을 잡을 거예요. 나중에 모서리 블렌드를 주면 요렇게 요새 모서리 블렌드가 되기 때문에 도면상에서 치수는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여기를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치수는 지금 6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R만큼을 파먹었죠. 근데 우리가 치수 표현할 때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얼마입니까? 62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R만큼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 들어가 있는 부분. 요 값은 요거 2-8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지름이 8이니까 R 값은 4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 60이라고 하는 치수에서 4만큼을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까지 치수가 맞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나요? 요까지 치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치수는 62라고 미안합니다. 62 절반이죠. 62의 절반은 31인데 일단은 31에서 얼마를 뺀 겁니까? 4를 뺀 값이에요. 여기에 반경 값이니까. 그러면 여기 치수가 나오죠.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우선 찍고 요거 Y축전 찍어서 여기 얼마라고요? 자, 이게 연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암산으로 62에 나누기 1 해서 31이라고 불렀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괄호 열고 62 나누기 2라고 주고 먼저 괄호 닫아주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1이 나올 거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값이 4라 그랬으니까 2-8이죠? 잘 안 보이나요? 2-8이니까 8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니까 반경은 8이겠죠. 자, 요거는 그냥 4로 빼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빼기 4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27이네요. 자, 볼까요? 뒤에 라인 엔터 치시고 요거는 이제 CAD 도면이니까 검증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7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는 10mm지만 근데 지금 반경과 반경이 바깥으로 삐져나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이 아니라 여기 10도 10이지만 여기 양쪽에 있는 4mm니까 8mm만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급속지수 가지고 요거 이용하셔서요. 얘는 10 더하기 4 더하기 4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또 치수는 세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까지가 8이니까 얘 찍어서 요거 8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거 8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끄트머리에서부터 요 끄트머리는 18인 거예요. 요거 4mm 4mm니까.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복잡한 형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닫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형상은 없죠. 평면도상에서. 안쪽에 있는 여기 부분 있잖아요. 내경 쪽에 해당하는 거. 탭도 마찬가지지만 탭은 이제 이 형상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이따가 만들어야 되지만 안쪽에 있는 이 구멍 쪽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를 돌출로 일단 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출로 이렇게 형상을 먼저 이렇게 뽑아서요. 아이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돌출로 형상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우뚝 세울 거예요. 이렇게 속이 이제 솔리드로 메워진 채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을 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회전으로 빼버릴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예 여기다가 처음부터 이 원통 형태를 회전으로 그러니까 이 형태를 먼저 그리는 분도 계세요. 바깥쪽 여기를 요렇게 이런 형상을 회전시켜 만들고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평면을 다시 잡아가지고 이걸 돌출로 붙이는 방법도 있겠죠.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이걸 돌출로 먼저 뽑은 다음에 회전으로 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내경 형상도 다 그려가지고 회전으로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서 밑에 있는 바닥을 붙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2D에서 3D로 넘어오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 혹은 이제 계획, 기획이 좀 달라서 형상은 결과는 똑같은데 중간에 여기 쌓이는 과정들이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3D에서는. 근데 그게 틀렸다 맞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스타일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게 2D 도면이건 3D 도면이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형상, 즉 완성은 하는데 용량이 작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일 용량이 한 개가 뭐 적게는 1메가가 될 수 있고 많게는 몇 기가 될 수도 있어요. 형상이 복잡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용량이 제일 작은 게 가장 똑같은 결과라면 용량이 가장 작은 게 가장 잘한 모델링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고요. 그쵸?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우선은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종료 누르고요. 자, 이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할 때 자, 형상들 어떻게 돌출할 거냐면 저는 다 위로 뺄 거예요. 위쪽으로 다 뺄 거예요. 자, 돌출
빼겠습니다. 그러면 높이 치수를 봐야겠죠. 다 돌출로 됐고요. 자, 일단은 있는 안쪽에는 원통부터 이게 바닥에서 4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부터 42mm. 높이가 22로. 자, 위로 세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을 추정됨이죠. 뭐 붙일 게 없으니까. 바디가 따로 없으니까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이 테두리 선택하셔서 얘는 높이가 9mm라고 합니다. 0에서부터 9mm라고 해주고 먼저 만들어 놓은 얘 원기둥하고 붙여야 되니까요. 부을은 결합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적용해주고. 자, 그 다음에 좀 숨겨졌지만 뒤집어서 보면 여기 그죠? 안에 보이죠? 맞습니다. 여기 슬롯 형상 얘도 마찬가지 클릭을 하시고 선택하셔서 얘는 빼주셔야 됩니다. 높이는 9mm가 맞고 이거는 빼기로 빼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상적으로는 요걸 먼저 미리 형상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이해가 쉬울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는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R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56mm였으니까 R 값으로는 얼마입니까? 56에 나누기 2겠죠. 예, 맞아요.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셔서 56 나누기 2라고 주고 여기 모서리 찍고 여기 모서리 찍으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죠? 자, 요거 적용.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모서리 블렌드를 만들고 여기 안쪽도 모서리 블렌드 만든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왼쪽으로 대칭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 모서리 블렌드 다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맞습니까? 자, 일단 요거를 뺄 거고요. 일단 요거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또 R 값을 따로 잡겠습니다. 안쪽 거는 제가 따로 잡을 거예요. 요거 잡고 얘 R은 28이 아니죠. 아까 8에 나누기 2였죠. 그래서 4mm씩 R을 주시면 돼요. 여기 주고 뒤집어서 여기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집어서 이것도 뒤집어서 여기 또 하나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형상은 이렇게 잡혔어요. 이상 없고. 자, 그러면 여기 슬롯으로 따로 뺐고 모서리 블렌드 각각 만들었다고 그죠. 사실 모서리 블렌드도 하나에 다 만들 수 있긴 한데 제가 일부러 구분 지었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 특징 형상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만 저쪽 이 중심 요 평면 기준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면 더보기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패턴 특징 아닙니다. 여기 더보기에 들어가 보시면 대칭 특징 형상이라고 연관 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자, 대칭으로 복사할 형상들 있죠. 이 형상들을 클릭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저는 왼쪽에는 여기 있는 형상을 조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됐죠? 자, 그 다음 평면 클릭하시고요. 이 평면은 회전되는 평면이니까 이 면 잘 보셔야 됩니다. YZ 평면 요거 맞습니까? 이 평면 기준으로 얘들이 저쪽 넘어가는 거니까요. 이 평면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점이 하나 생겨요. 여기 점, 이거 원본 점이고요. 이건 4번 점이에요. 자, 결과 표시 여기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미리 결과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잘못 내가 선택했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상이 없으니까 확인으로 결과를 저장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선 저장 한번 하고 가죠. 저장, 디스켓 모양 저장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내경 형상은 빼놓고 외경은 바깥쪽은 다 끝났습니다. 탭 빼고요. 앞나서 탭은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특이한 거 없죠? 자, 됐습니다.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하면 안쪽에는 내경 형상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선을 그려가지고 회전으로 뺄 거예요. 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요 평면이겠죠? 여기 안쪽에 보면 요 평면이죠? 아니면 여기 평면 잡아도 됩니다. 여기 YZ 평면 잡아도 되겠죠? 아니면 XZ 평면 잡든지 오늘 편하신 대로 잡으면 돼요. 자, 일단 스케치 들어가셔서요. 저는 여기 요 평면 잡겠습니다. 여기 뭔가요? YZ 평면이네요. 요 평면 잡고 확인 눌러주면 평면이 이렇게 올 거예요. 됐죠? 자, 요렇게 보고 내경 그리는 거나 오른쪽으로 보고 내경 그리는 거나 같다 틀리다? 같죠? 왜냐하면 얘는 원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원으로 동서남북으로 봐도 원은 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안쪽에 선을 그릴 건데 선이 여기 이 그림상에서 보면 위쪽이 선이 요렇게 뭔가 그러니까 선을 저는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가서 선을 요렇게 뭐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 안쪽을 요렇게 하고 이걸 빼버릴 거거든요. 맞죠? 그럼 위쪽도 막혀야 되고 바닥 쪽도 막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스케치로 들어왔는데요. 위쪽 바닥 쪽에 해당하는 어떤 교차 곡선 하나 땡겨올 겁니다. 두 개 땡겨올 겁니다. 여기 역삼각형 잠깐 눌러보면 요런 게 있어요. 교차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곡선 투영이라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차 곡선 말고요. 곡선 투영이라고 있는데요. 곡선 투영 요거 클릭하시고 윗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윗면 클릭하면 선이 하나 생겼죠.
요게 아니네요. 미안해요. 요게 아니고, 예, 교차곡선이죠. 교차곡선 클릭하고, 요 윗면 잡으시면, 요 가로선이 생겨요. 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차곡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런 말은 제가, 교차를 썼었네요. 그죠? 맞아요. 지금 이제 특이사항 1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눌렀는데, 그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윗면에 있는 선을 그릴 때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요렇게 바깥쪽에 있는 게 요렇게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지금 평면 기준에 평면이 사실은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죠. 요 원통상의 평면을 가로지르고 있죠. 그래서 교차한다는 의미에서의 지금 요 선을 우리는 교차곡선이에요. 내 작업 평면과 어떤 형상이 교차하고 있는 그 면을 가로선을 우리는 교차곡선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작업 평면하고 교차되는 그 면에다가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작업 평면에 교차되는 지점에 선을 그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케치입니다. 자, 그래서 곡선 투영 요거 아니고요. 예. 교차 곡선 누르시면 요 윗면 잡아주시면 내 평면에 교차하고 있는 요 지점에다가 선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바닥에도 요 면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음, 아이고, 이걸 하나 빼죠. 다시요. 역삼각형 교차 곡선 들어가서 요 면 잡아주고 적용 누르고, 자, 바닥 뒤집어서 얘도 바닥면 잡아주고 적용 누르십시오. 확인 눌러주십시오. 따로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만드니까 안 되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내 작업 평면에 교차되는 지점에 이제 세로 선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일단 선으로 막았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됐고요. 자, F8번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선이 약간 보이죠? 하늘색으로. 이 선이 지금 내가 그린 선이 아니라 있는 어떤 지점에서의 교차된 그 평면에서의 선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선 이용해서요. 원점부터 이렇게 선을 안쪽 내경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점 쪽 콩 찍고 위쪽으로 면 하나 잡아주고 면 하나 잡힐 거고, 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선 하나 또 클릭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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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주고요. 쭉 당겨와서 클릭하고 이렇게 경사로 한 번 더 내려와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근데 이 선이 위에 있는 선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잘 하시는 분 혹은 따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거 위에 선이 없어도 프로파일 이용하면 선을 사실 그냥 이런 선들은 다 추가하려고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치수를 주고 나면 이상하게도 얘들이 자꾸 벗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구속을 자꾸 걸라고 밑에 나올 거예요. 그걸 제가 방지하려고 이미 여기다가 기준선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제가 우리 클릭한 이 지점들은 이 선에 갖다 붙은 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클릭해도 얘가 안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위쪽으로. 오른쪽 왼쪽은 움직이죠. 위쪽으로는 안 뻗어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든 선에다가 갖다 붙였기 때문에 얘가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선하고 요 선은 통일 직선에 있는 거 맞습니까? 22파이에. 자, 그럼 급속치수 이용해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해서요. 동일 직선상 이용하고요. 얘 찍고 얘 찍어서 일단 동일 직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급속치수 이용해서 안쪽에 작은 지름 쪽이 얘하고 얘죠. 요거 찍으면 치수가 얼마입니까? 22 나누기 2다, 그죠? 요거 만들어 주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27파이에 해당합니다. 요거 27이라고 만들어 주고, 이상 없고, 27 나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 요거는 30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얘하고 요 끝점을 찍으셔야 되죠. 요거는 30 나누기 2예요. 한 가지가 있고, 자, 치수는 바닥에서부터 7도, 15, 17입니다. 자, 7도부터 얘하고 요 중심까지가 각도가 요건 7도라는 소리예요. 정사가 있다는 소리고, 이 선이 뻗어나갔죠? 이거 클릭하셔서 조금 당겨 내리시면 돼요. 선이 붙어버렸네요. 자, 그럼 컨트롤 Z로 각도부터 먼저 주지 말고요. 치수부터 먼저 구속을 주고 각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D. 자, 그 다음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요 선 찍고 요거는 높이가 15mm고요. 잠깐요. 요 각도를 빼고 가야 되겠네요. 자, 급속치수 이용해서 요 선 찍고 요거 15라고 먼저 주고, 자, 그 다음에 요 선은 1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이라고 주고, 요거는 7mm로 만들어 놓고 갈게요. 이건 7이라고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근데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됐다라고 뜨는데, 그죠? 여기를 각도를 주고, 혹시 중간점? 중간점은 아니고, 여기 각도가, 그죠? 조금 15, 7, 30,
일단 이 각도를 좀 줘야 되는데 요거 찍고 요거 찍으면 여기 7도가 되게 되겠죠? 7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급속 취소 이용해서 요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게 15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제가 잠깐만요. 잠깐 15고 근데 구속이 완전히 되었다. 자, 일단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요거 왼쪽 마우스로 여기 한번 클릭해보고 요 구속을 하나 깨주시죠. 구속을 깨주면 이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밑에 부분이 완전하게 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한 자리 점으로 붙인 다음에 구속을 빼고요. 잠깐요. 11 10에 7에 이게 15도가 각도가 30이고 15고 이게 7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도가 돼야 되는데 15, 10 이게 치수상으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네. 이게 11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이고 높이가 10이고 여기에 15고 여기에 10이고 7이고 형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왜 딴 생각을 해. 얘가 지금 여기 딱 끄트머리 붙어 있다 그죠? 근데 형상적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형상이 잘못 그려진 거예요. 취소 지울게요. 아이고 됐죠? 취소 지우고요. 이 프로파일 선으로 요걸 찍고요. 끝점 찍어서 가로로 하나 만들고 요렇게 취소를 붙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살짝 틈새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도를 준 다음에 7도라고 각도를 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얘서부터 여기까지가 15고요. 아이고. 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끝점하고 점 잘 찍어야 됩니다. 점이 선택해야 돼요. 끝점 찍고 요선 찍어서 요게 15가 맞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선 자체는 이제 15mm라고 주시면 돼요. 제가 좀 당황했네요.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에 이제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나왔죠? 제가 뭘 실수했는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여기를 이 점에서 붙여서 제가 그렸던 거예요. 스케치를.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그리는 바람에 얘들 여기 그냥 이 끝점이 붙은 걸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밑에 하나 뜨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구속됐다고. 한 개가 한 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저도 실수했네요. 자, 그거 좀 양해를 바라고요. 형상적으로는 이런 형상이고, 이거 이해되셨나요? 완전히 구속됐다고 나오죠. 치수적으로는 이상 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를 종료하시면 되고요. 자, 안쪽이 잘 선이 안 보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르시고 마지막에 있는 이거 정적 와이프레임 보시면 안쪽에 있는 선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위아래로 분명히 선이 좀 삐져나가 있다고죠? 괜찮습니다. 자, 회전으로 뺀다 그랬으니까 이제 회전시키면 되겠죠. 상단에 돌출 밑에 회전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회전을 시킬 때 연결된 곡선, 그 다음에 교차해서 정지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을 선택할 때 클릭을 하셔야겠죠. 클릭, 클릭, 선들을 클릭해 주시면 연결이 되고 바닥에 있는 선까지 연결해 주셔야 되니까 완벽하게 여기 영역을 다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 지정. 회전하는 축은 요 Y축이죠. Z축이죠. Z축 클릭해 주고. 자, 그럼 끝점은 여기 윗점이나 아니면 바닥 쪽에 있는 원점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소리고 0에서 360도 회전되고 빼기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약간 형상이 잡힌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쑥 빠졌을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르고 다시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자, 요것도 안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뷰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 보셔서 단면 편집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요거 XY 쭉 요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로 보시든 보시면 형상이 이제 요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형상. 못딱이 남았고 모서리 블렌드 있고 일단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셔야 되는데 M5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M5라고 하는 부분. 자, 근데 볼 때 요 M의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도면상에서는 평면도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요 M5라고 하는 요 위치가 어디냐면
요쪽에 왜? 요쪽이 그러니까 긴 방향 쪽에 요쪽에 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여기 M5가 있는 거죠. 요거를 가끔 이렇게 여기다가 M5를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여기 없는 이게 짧은 쪽인데 제 말 이해됩니까? 얘는 바닥이 긴 쪽에 나란히 여기 M5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 M5는 요 방향, 요 긴 방향 쪽에 M5는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실수로 여기다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M5의 어떤 얘 용도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관통되는 어떤 형태, 축을 이렇게 뭔가 세트 스크류처럼 잡아주는 세트 구멍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위치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간섭되는 형상들이 있다면 얘 위치를 꼭 여기다가 잡아주는 게 맞죠. 일단은 도면대로 모델링 하는 게 정답이에요. 모델링은. 도면대로 모델링합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은 중요하진 않은데 도면대로 모델링의 위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제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작업평면 만들어 보도록 하죠. 홈에 들어가 보면 구멍으로 구멍을 낼 거기 때문에요. 앞나사를 낼 거기 때문에요. 여기 데이터 평면 클릭하신 다음에 됐죠? 중간에 있는 여기 면 하나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면 하나 잡아주면 여기 면이 하나 잡힐 거예요. 됐죠? 요렇게 여기서 모델링을 하든 여기서 모델링을 하든 그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방향상으로는 여기가 맞다, 그죠? 네, 방향상으로 여기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구멍 줄 거니까 구멍 클릭한 다음에 여기 요면 안쪽에는 원통 잡지 말고요, 방금 만든 데이터 평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잡아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구멍 뚫을 거죠. 점을 찍고 여기 점 하나 콩 찍죠. 요 점의 위치가 여기 M5의 센터죠. 요 M5의 위치는 원통상은 정중앙이네요. 그리고 바닥에서는 28.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들어가서 여기 곡선상에 점 놓고 여기 Y축 혹은 Z축 클릭한 다음에 요 점을 찍으면 축소상 올라오고요. 자, 그 다음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맨 밑바닥에서 여기 점까지는 28.5라고 되어 있습니다. 28.5라고 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 자, 이상이 없으면 마침 누르시면 되고요. 자, M5에 해당하는 미터, 그죠? 보통 나사예요. 미터 보통 나사 요거 그리겠습니다. 네, 요거 케이스 규격집이죠.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임에 쓰는 겁니다. M5짜리. 뒤에 피치 표현이 따로 없으니까 도면상에 보니까 피치가 없죠. 그럼 M5의 미터 보통 나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NX 다시 오셔가지고 스레드 구멍으로 바꿔주고 M5짜리로 그 다음에 드릴 직경돼 있고, 깊이는 이제 나사가 전체 나는 나사, 그러니까 전 나사죠. 요거 나사가 끊어진 게 아니라 전체 나사가 난 형태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깊이 한계는 이거 무턱대고 바디 관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끝까지 관통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까지 해버리면 다음 면까지, 여기 R 잡힌 요 면까지가 이제 M5가 탭이 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 릴리프나 여기 시작 못따기, 끝 못따기는 다 빼겠습니다. 안 할 거고요. 그냥 빼기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스레드가 이렇게 난 게 확인될 거예요. 스레드 모양으로 우리가 NX에서는 이게 그냥 구멍인지 스레드인지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멍으로 모델링 했는지 스레드로 모델링 했는지는 여기 파란색 점 보이죠? 요거 점점점 돼 있는 요 파란색이 붙어 있으면 얘는 탭 구멍입니다. 앞나사 구멍이고요. 그냥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냥 단순 구멍으로 뚫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스레드 구멍이네요. 이해됐죠?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못따기 먼저 하고요. 상단에 못따기. 요거는 C1입니까? 도면상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이고 못깎기는 R3예요. 그러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깎기 C1, R3, C1, R3. C1은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평면도상에, 정면도상에. 자, 못따기 들어가서 요거 1로 바꿔주고 요거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못따기 하나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블렌드는 여기 하나, 안쪽에도 둘, 3개, 4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4군데입니다. 자, 모서리 블렌드 C1, R3니까 요거는 R3으로 바꿔주고 요거 하나, 2개, 3개. 그 다음 뒤집어서 여기 안쪽이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 안쪽까지 해주셔야 돼요. 뒤집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런 형상입니다. 자, 그럼 형상적으로 평면도는 그죠? 뭐 모서리 블렌드 할 때 영향을 안 주네요. 자, 요거 정면에 해당하는 반단면도 가지고 구분해야겠네요. 못따기 하나, 그 다음에 R 하나, 둘, 셋, 4개. 우측면도 참고하니까 똑같고 이상이 없고, 여기는 못따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안쪽 여기도 없어요. 그거 주의하십시오. 그럼 모델링이 끝났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W 눌러서, 자, 컨트롤 W는 표시 및 숨기기로 들어오셔서
컨트롤 키 누르고 W 누르시면 됩니다. 자, 모두에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들어가기 클릭해 주시고 닫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뷰로 들어가셔서 평면을 보시면 조금 보기가 편할 거예요. 내경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이런 형상이라는 소리예요. F8번 누르면 이런 형상입니다. 요거 됐죠? 자, 일단 요거 됐고 저장 한번 하고요. 저장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드래프팅 가서 우리 요거 반단면으로 한번, 온단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형상은 그냥 반단면처럼 돼 있지만, 온단면 형상으로 요 안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드래프팅 들어가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A3로 일단 하겠습니다. A3 용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마침 누르지 말고 취소하십시오. 자, 이렇게 단면으로 보려면 평면 형상을 갖고 와서 단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준뷰 자체를 평면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마침 평면이네요. 자, 그러면 그냥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밑으로 클릭해버리면 이거 내경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닫기 누르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단면을 볼 거냐.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온단면 형상을 좀 보기 위해서라고 했죠. 온단면 형상으로 보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단에 가보면 단면 뷰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온전하게 수평으로 놓고 단면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단면 봐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상 형상으로 볼 수 있겠고, 자, 컨트롤 Z 눌러서 이런 방법도 있겠고, 이게 단면선을 좀 추가해서요. 자, 그러면 단면선 클릭하고, 단면을 바깥에서 보니까 우리가 반단면으로 볼 거니까 여기 바깥에서부터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이건 좀 다른 방법인데, 여기 클릭하고, 됐죠? 그 다음에 중심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SC 누르고. 자, 요거 직각으로 됐다, 그죠? 요거를 이제 단면선으로 쓴 거예요. 제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맞춤으로 나와서 지금 한 거는 단면선을 추가한 방식이고요. 보는 방향은 요 방향이 아니라 밑에서 여기서 보는 방향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 뷰 들어가셔서 요거는 단순이 아니라 요 기존 항목 선택으로 해서 요거 A 선택을 하고 단면을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반단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온단면으로만 선택했죠. 및 반단면이라고 해요. 및 반단면도라까지도 포함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단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경의 형상, 요런 형상들 있잖아요. 보시면 화면상, 이게 NX상에 좀, 3D상에 그런데, 요런 데 안이 뭔가 선이 하나 보이죠? 근데 진한 선이 아니죠. 요 선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CAD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곡선 잡힌 부분의 끄트머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곡선이 잘 잡힌 밥 그리기나 이런 것들을 눈에 한번 보세요. 그 곡선된 끝부분에 선이 보이나요? 사실은 안 보여요. 요거는 모델링상에서 이렇게 NX상에서 표현된 거라서, NX 하시는 분들은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거 숨기시면 돼요. 저는 숨기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요거는 불필요한 선이. 그러니까 이런 3D로 해서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3D 모델링에서는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면을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걸 CAD로 와서 이제 CAD 작업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은근히 실무에서도 CAD를 3D 모델링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3D 모델링으로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 가지고 CAD로 와서 CAD에 또 강점을 살려서 하시는 작업도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3D 모델링만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는 조금 뭐랄까 약간 부족합니다. 또 이런 거 또 있어요. 2D만 잘해야지 하는 것도 약간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2D, 3D를 다 잘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4D, 4D, 5D 이런 건 없죠. 이건 가공해서 쓰는 용어니까 우리는 3D 이상의 그러니까 4차원 모델링 이런 건 없습니다. 다른 영역이죠. 그런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내부 형상은 이렇게 보이고요. 됐죠? 자,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만 설명을 좀 마칠 건데 이 안쪽에 보면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죠? 이것도 오목하게 들어가고 왜냐하면 원통 형상에서 뭡니까?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단면 치고 나면 얘는 안쪽으로 오목, 얘도 밑으로 오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얘를 그럼 이대로 그냥 CAD에서 이대로 그냥 도면으로 만든다? 아니다 그랬어요. 아마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렇게 R 형태로 잡힌 것들은 실제로 도면에서 어떻게 표현해 준다고요? 이렇게 펴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기계 제도법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도 맞긴 하지만 가장 정답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도면 만들어내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가공상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R로 잡아야 되나? 물론
전혀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왜 R로 잡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가공 쪽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도법상에서 그냥 펴서 그리시는 게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3D도 그다음에 2D도 사실 둘 다 잘 만져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긴 합니다만.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반단면까지, 원단면에서 반단면까지 도면 뽑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모델링 돌아와서.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모델링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죠. 우리가 뷰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형상이다. 그죠? 내경 형상은. 이런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있는 걸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31강이고요. 스케치맨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고, 돌출, 회전, 대칭 특징 형상, 고정 데이터 평면, 그 다음 스레드 구멍, 못따기, 모서리 블렌드, 뷰, 드래프팅까지. 드래프팅 상에서는 아까 온단면, 반단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타 설계, 실무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